만약 여러분이 새 학기 첫날에 등교해보니 같은 반 친구가 16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실에는 6개의 의자만 있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여러분에게 유감스럽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6개의 의자로 버텨야 한다고 교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머지 10개의 의자는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교사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가 의자를 차지할지 얼마나 자주 차지할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의자가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마도 이전에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좋은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의자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제 수업에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 신입생들은 16명이 왔는데 겨우 6개의 의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인가요? 아니면 미처 깨닫지 못한 일종의 경제학 수업을 체험하고 있는 건가요? 알고 보니 후자의 경우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제 경제학 수업에서 항상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희소성에 관한 것입니다. 희소성은 근본적인 경제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소성은 자원의 공급과 수요가 제한적일 때 발생합니다. 모든 자원이 희소 자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기가 그렇습니다. 공기는 모두가 희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존하려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만 공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 대기 중 공기의 양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모든 인간이 숨쉬기에 충분하며 공기를 소비하는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공기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이 공기와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의 특정 개인들은 어떤 재화를 구하려는 수요는 있지만 그 재화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면 우린 그것을 희소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준비한 첫 번째 경제학 수업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등교했는데 의자가 희소하다면 흔치 않은 경험일 겁니다. 그들은 의자가 충분해 모두가 착석할 수 있는 상황에 친숙할 겁니다. 우리 학교의 대다수 학급에 마련된 의자는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필수 재화 소비를 침해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의자를 차지할지 학생들에게 결정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희소 자원을 배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경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소성은 근본적인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학이라고 알려진 사회과학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천연 자연과 여타 자원의 희소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희소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 따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회적 욕구와 필요가 상충하고 자원은 한정적일 때 어떻게 하면 희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정할지 선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공평하게 배정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희소성이란 문제 자체가 사회에 상충하는 욕구와 필요 사이에서 희소한 자원을 배정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배정 시스템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 학급에서는 희소한 의자를 서로 어떻게 배정할지는 우리 학생들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과거에 등장했던 배정 시스템 중 일부를 검토해 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이 같은 문제를 관찰해 온 경제학자들의 역사적 연구에 기초한 가장 효율적이거나 공평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논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학급 학생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발굴했던 희소한 의자를 배정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안 중에 하나는 선착순 서비스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교실에 도착한 사람이 의자를 차지합니다. 다른 제안으로는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차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배순 시스템은 나이에 따라 누가 의자를 차지할지 결정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의자를 차지하지만, 가장 어린 학생은 의자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제안으로는 실력 중심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성적 순으로 차지합니다. 몇몇 학생들은 또한 제비뽑기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제비뽑기 시스템은 모든 이름을 모자에 넣고 가장 먼저 뽑힌 6명의 명단에 따라 의자를 차지합니다. 궁극적으로 매년 등장하는 아이디어로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의자를 경매에 붙이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학생이 의자를 챙기게 됩니다. 나는 이번 실습을 마무리한 뒤 학생들에게 제안된 시스템에 대해 고심해보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뒤에 우리는 선택한 방식을 실행에 옮겨 누가 의자를 차지할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는 희소한 의자 배정 실습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경제학자들은 의자의 희소성을 인식할 겁니다. 다시 말해, 공급은 제한적인데 모두가 소유하려고 드는 오늘날 사회에서 반드시 그 사용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대다수 자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광물자원, 수자원,
삼림과 같은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기타 천연 자원이 해당하고 노동 자원 또한 희소합니다. 사람 자체가 희소한 자원입니다. 숙련 노동, 저숙련 노동이 희소하지 않다면, 자원과 노동력이 희소하지 않다면 그것들의 가격이 붙어 있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도 희소함으로 선생님들은 교습을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공장 노동자들도 희소함으로 돈을 받고 공장에서 일합니다. 석유는 희소함으로 석유 회사도 돈을 받고 땅에서 석유를 추출하고 최종 소비자들에게 석유를 판매합니다. 경제학 연구는 근본적으로 희소성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사회과학 학문의 일종으로 사회의 욕구와 필요가 충돌하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정할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경제체제는 그중 일부를 우리 학급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왔고 우리가 다루지 않은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어떤 자원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어떻게 사회의 욕구와 필요가 상충하는 자원을 배정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를 사회에 제공합니다. 후속 경제 학습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희소성의 문제를 바탕으로 발전시킬 겁니다. 우리는 사회의 욕구와 필요 사이의 희소 자원을 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미 개발되거나 구현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앞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모형, 그래프, 다이어그램, 공식, 수학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의 희소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필요로 하거나 가장 절실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거나 공평하게 배정할 수 있을지 밝혀봅니다.